안녕하십니까, 야맨드바입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18 시즌보다 행복한 19 시즌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담은 다음 영상에 담기로 하고 보스턴 셀틱스의 선수 소개로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현 보스턴의 1옵션이 이 선수라는 것에 이견은 없을 듯 합니다. 2011 드래프트 1라운드 1순위로 NBA에 입성한 카이리 어빙은 어빙신 혹은 엉클 듀리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할아버지 분장을 한 NBA 선수가 동네 코트에서 양민 학살하는 것이 컨셉인 펩시 광고에서부터 시작되어 영화로까지 제작된 엉클 듀류의 여러 스타들이 나오지만 어빙의 존재감이 남달랐을까요? 이제 엉클 듀류는 어빙을 지칭하는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영화를 보진 않았지만 생각보다 잘 만들어진 영화로 호평받고 있다고 합니다. 어빙은 느바 최고의 볼 핸들러입니다. 공과 스텝을 가지고 놀죠. 이 선수의 아이솔레이션은 정말 보는 맛이 풍부합니다. 그렇다고 슛을 못하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팀에게 승리를 가져다주는 위닝샷을 심심치 않게 꼽을 만큼 미들슛과 3점슛 능력도 좋습니다. 다만 그가 보여주는 화려한 드리블의 임팩트가 너무 강해서 상대적으로 묻히는 듯 합니다. 18-19 시즌 초반엔 명성에 못 미치는 활약을 펼치다가 머리를 자르고 나서는 다시 펄펄 날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조건에 머리를 기르지 말라는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의견이 절대적입니다. 클러치 상황에서의 능력과 불붙은 날에 보여주는 엄청난 캐리 능력, 그리고 안티팬이 거의 없다는 장점에 비해 수비 능력과 잔부상은 어빙의 단점으로 꼽힙니다. 하든과 커리, 어빙의 수비 능력을 두고 여러 의견들이 오고 가는데 저 선수들이 수비까지 잘하면 인간미가 없겠죠. 하지만 어빙의 수비는 보스턴으로 이적한 후 어느 정도 나아지고 있다는 평이 많습니다. 보스턴 팀빨이든 개인의 성장이든 어쨌든요. 지난 시즌 부상으로 인해 풀업을 통째로 날린 어빙인데 이번 시즌은 몸 관리를 잘해서 보스턴 팬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주길 바라봅니다. 참고로 어빙은 지구 평면 서류 주장에서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 농담이라고 바로 해명했다고 하니 이상한 눈으로 듀류 삼촌을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알 호포드는 86년생의 빅맨으로 2016년부터 보스턴을 이끌고 있는 선수입니다. 꽤 고액 연봉을 받고 있어서 보스턴 팬들에겐 뭔가 조금은 아쉬운 선수일 듯 합니다. 그 이유는 최근 보여주고 있는 호포드의 폼이 그닥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장 많이 듣는 평은 발이 느려졌다는 것입니다. 호포드가 빅맨인 점과 그의 나이를 생각해보면 이상할 것도 없죠. 하지만 여전히 알 호포드는 보스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봅니다. 우선 젊은 선수들이 많은 보스턴에서 중심을 잡아줄 만한 짬이 있고 코트 어디에서든 득점을 올릴 수 있는 득점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스크린 플레이와 공간 창출을 위한 패스도 잘하기 때문에 현 트렌드와 부합하는 빅맨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알 호포드는 잘생겼습니다. 신체 능력의 한계에서 오는 수비력과 리바운드 능력은 그의 큰 단점으로 꼽히지만 보스턴의 시스템 농구에 이만한 빅맨을 찾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노화는 노력으로도 막을 수가 없지만요. 다음은 2017 드래프트 1라운드 3순위로 보스턴에 입단한 촉망받는 젊은이 제이슨 테이텀입니다. 17-18 시즌 헤이워드의 시즌아웃 부상으로 인해 단숨에 주전으로 오른 테이텀은 그의 빈자리를 완벽하게 메꾸었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테이텀의 활약으로 인해 헤이워드가 완벽히 돌아왔을 때가 보스턴에게 더 큰 고민이라는 농담이 나왔을 정도입니다. 테이텀은 훌륭한 운동 능력과 피지컬을 바탕으로 코트 어디에서든 꼬박꼬박 득점을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강력한 테이텀의 장점은 이 선수가 98년생이라는 것입니다. 성장할 날이 창창한 테이텀은 준수한 수비 능력도 보여주며 보스턴의 끈끈한 시스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시즌 풀업에서 보여준 미친 듯한 활약 때문에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라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듯 보이기도 하지만 이는 성장통일 뿐이란 의견이 많습니다. 그리고 보스턴이 현재 신인의 성장에 올인할 만한 리빌딩 팀도 아니기 때문에 성장세가 주춤하는 건 피할 수 없는 문제인 듯합니다. 근데 말은 이렇게 분석적인 척했지만 사실 테이텀은 그냥 여전히 잘하고 있습니다. 올스타급 선수로 성장하는 건 시간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2016 드래프트 1라운드 3순위로 보스턴에 입단한 제일런 브라운은 제가 보스턴에서 좋아하는 선수인데 그 이유는 이 선수의 단점이기도 한 투박함 때문입니다. 브라운은 굉장히 뛰어난 운동 능력을 지녔습니다. 자신보다 키가 큰 빅맨들 상대로도 인유어 페이스를 찍어버리죠. 하지만 어빙 같은 기술적인 선수에 비해 블락당하는 횟수도 많습니다. 하지만 한번 발리면 다시 되갚아주려는 그 투지가 저는 좋더군요. 17-18 시즌 테이텀과 함께 팀 내 에이스들의 빈자리를 잘 메꾸었습니다. 돌파, 미들슛, 3점슛 가릴 것 없이 준수한 실력을 보였으며 젊은 피답게 빠른 발을 토대로 수비에서도 큰 역할을 맡았었죠. 하지만 18-19 시즌 헤이워드의 복귀 탓인지 본인의 부담감 때문인지 기대만큼의 활약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가드치곤 낮았던 자유투 성공률은 말할 것도 없고 3점슛 성공률이 20% 후반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수비 코트에서도 경쟁력을 상실한 모습을 보이며 보스턴 팬들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습니다. 최근 샌안토니오와의 경기에서 홀로 고군분투하며 좋은 활약을 펼쳤는데 이 경기를 계기로 다시 반등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브라운보다 보스턴 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두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테리 로지어와 고든 헤이워드입니다. 먼저 로지어는
지난 시즌 카이리 어빙의 빈자리를 훌륭하게 대체하며 플레이오프에서 맹활약을 펼친 선수입니다. 그때 당시 농구 팬들 입에선 이러다 카이리 어빙이 돌아올 자리가 없겠다는 우려가 일기도 했습니다. 188cm라는 작은 키에서 나오는 스피드와 에너지는 지난 프로를 뜨겁게 달군 보스턴 에너지의 한 축이었죠. 저는 보스턴의 경기를 보면서 이 팀엔 왜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많지?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괴물들이 모인 NBA에서 잘하는 것보다 힘든 건 꾸준함이었죠. 올 시즌 6맨 역할을 맡아서인지 로지어는 특별할 것이 없는 평범한 선수로 돌아온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로지어는 아직 94년생이라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 같은 모습이면 냉혈한 에인지 단장에 의해 트레이드 카드로 쓰일 것이란 추측도 심심찮게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브라운과 로지어를 향한 실망도 실망이겠지만 보스턴 팬들의 마음에 가장 후벼파는 선수는 바로 고든 헤이워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 시즌부터 NBA를 본격적으로 보기 시작한 저에게 이 선수는 생소한 선수입니다. 왜냐면 개막전에서 큰 부상을 입고 시즌 아웃되었기 때문이죠. 다른 NBA 팬들의 말을 빌리자면 헤이워드는 엄청난 대스타까진 아니지만 이것저것 다 잘하는 밸런스가 잡힌 포워드였다고 합니다. 물론 보스턴에서 지나친 대형 계약을 안긴 게 아닌가 하는 의견도 많았지만 전 소속팀인 유타 재즈에서 해가 거듭할수록 발전하는 모습을 보였고 스탯 역시 계속 상승세였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할 만했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헤이워드의 플레이가 궁금했던 저는 이번 시즌이 기대가 되었는데 지금까지의 모습으론 악성 계약에 가깝지 싶습니다. 브라운과 로지어와는 다르게 너무 큰 부상을 당했었기 때문에 대놓고 욕하기도 미안해서 셀틱스 팬들의 마음이 더욱 갑갑할 듯 합니다. 아픈 셀틱스의 마음에 심심한 위로를 전해주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마커스 듀오, 스마트와 모리스, 그리고 에런 베인스입니다. 먼저 베인스를 소개하자면 보스턴의 골밑을 지켜주는 든든한 빅맨입니다. 전쟁터 같은 골밑에서 꾸준히 일을 해주고 팀의 스크린 플레이를 해주며 직접 3점슛까지 터뜨려주는 알토란 같은 선수였죠. 특히 수비 코트에서 보여주는 투쟁심은 보스턴 시스템 농구의 전력을 지속적으로 공급했습니다. 하지만 12월 말 경기 중 왼손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어 결장 중입니다. 이번 시즌도 보스턴은 참 험난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2014 드래프트 1라운드 6순위로 보스턴에 입단한 스마트는 이번 시즌을 앞두고 보스턴과 장기 계약을 맺습니다. 돈을 더 많이 받고 싶다는 당찬 포부를 밝힌 스마트는 보스턴과 재계약을 맺었는데 보스턴도 나름 대우를 해줬고 스마트에게도 잘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스마트는 최근 모리스와 함께 보스턴 주전 라인업으로 올라왔는데 쏠쏠한 활약을 펼치며 해자 계약이라는 평가를 받아내고 있습니다. 우선 이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수비 능력입니다. 마치 2002년 월드컵의 김남일이라고 할까요? 1대1 수비에서 극강의 모습을 보입니다. 스마트는 엄청난 근육돼지입니다. 몸이 무슨 알통몬 저리 가라죠. 진짜 제가 농구하는데 이런 선수가 달라붙으면 쫄아서 그냥 집에 갈 것 같습니다. 또한 코트 전역에서 펼치는 파이팅 넘치는 허슬 플레이는 경기장을 열광하게 만듭니다. 수비 코트에서의 경쟁력은 말할 것도 없고 최근 카이리 어빙과 좋은 합을 보이며 공격 코트에서도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가져가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패스 능력에 비해서는 다소 아쉬운 슈팅 성공률을 가지고 있지만 장기 계약 이후 한층 더 성숙해진 이 선수는 현재 보스턴에 없어서는 안 될 최고의 조력자입니다. 스마트와 함께 보스턴 팬들의 기쁨인 마커스 모리스는 또 하나의 해자 계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대단한 기세를 보이며 주전 라인업까지 꿰찬 모리스는 손끝에 불이 붙은 상태입니다. 지난 시즌 카와이 레너드를 제외하면 자신이 르브론을 가장 잘 막는다는 발언이 허언이 아니었음을 입증한 탄탄한 수비력에 무르른 슛감, 그리고 팀 내 클러치 타임의 황제 어빙이 있어서 다소 묻히곤 있지만 결정적인 한 방을 꽂아넣는 강심장까지 지니고 있어서 빵 감독에겐 참 고마운 존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모리스가 안겨주는 걱정거리는 재계약뿐이겠네요. 지금과 같은 활약이면 연봉 인상은 당연한 문제일 텐데 어빙과 헤이워드에 큰 돈을 쓰고 있는 보스턴이 그를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마커스 모리스는 워싱턴에서 뛰고 있는 마키프 모리스와 쌍둥이이니 워싱턴 유니폼을 입은 모리스를 보시더라도 당황하지 마세요. 이번 시즌 계속되는 부상에 자꾸만 꼬이는 보스턴인데 부디 풀업에서는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서 명경기를 연출해주길 바라봅니다. 이상 야매누바였습니다.